자, 그러면 또 오늘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저희가 이제 클러스터링, 그다음에 이제 그 클러스터링의 구체적인 방법론이 이제 K-민즈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다 배웠었고요. 그다음엔 그 강의의 마지막 부분부터 저희가 그 어떤 디멘전 리덕션이라고 하는 기법을 좀 배우기 시작했고요. 이제 뭐 큰 틀에서는 뭐 이런 어떤 데이터 아이템과 뭐 이런 피처들, 네, 이런 피처들이라는 이제 두 개의 축으로 이루어지는 그 2차원 배열을 저희의 그 입력 데이터로 생각을 할 때 그 입력 데이터의 두 축 중에서 이제 클러스터링이 어떻게 보면 개념적으로는 이 데이터 아이템의 개수에 해당하는 이 400개라는 데이터 아이템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좀, 이게 너무 많으니까 예를 들면 이걸 어떻게 적당히 좀 줄여보자. 그래서 이것들을 뭐 한 10개 정도의 그룹으로 줄여서 10개 어떤 대표점 같은 것들을 생각해서 이제 이 어떤 축에서의 개수를 줄이는 게 클러스터링이라고 본다면, 이 디멘전도 또 워낙 많을 수가 있고, 이 디멘전을 그러면 이제 줄이는 이제 방식은 어떤 게 있을까? 이제 그런 방법들을 이제 저희가 디멘전 리덕션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그거는 뭐 당연히 데이터의 수가 확 줄었으니까, 그러니까 데이터의 그 피처의 수가 확 줄었으니까 뭐 이제 스토리지도 적고 이제 컴퓨테이션도 적어지고, 그다음에 이런 뭐 노이즈 리무벌, 그러니까 뭐 어떤 데이터의 퀄리티 자체를 올려준다. 퀄리티를 올려준다는 게 이게 그러니까 그 어떤 저희가 뭐 당뇨병을 예측을 하는데 뭐 혈액형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크게 의미가 없는 피처일 수도 있는데, 뭐 의미가 뭐 따지고 보면 있을 수도 있지만, 뭐 생명의 신비가 뭐 100% 밝혀진 게 아니라 뭐 있을 수도 있겠지만, 뭐 어쨌건 뭐 없는 그 관련이 없는 피처들이나 정보들을 어떤 형태로든 사전에 좀 잘 제거를 해주어서 이제 뒤쪽에서의 태스크의 성능을 오히려 더 올려주는 정보를 이렇게 좀 줄여주지만, 줄여서 꼭 뭐 어떻게 나빠졌다 혹은 뭐 이런 좀 악 같은 뭐 하여튼 그런 거라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뒤쪽에서 뭔가 성능을 좀 더 올려주는 뭐 이런 형태의 역할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시각화를 해주는 역할도 해서 이제 지난번에 아마 이런 예제들을 좀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 원래 데이터가 가지는 이제 그 어떤 시밀러리티나 거리 같은 것들을 이렇게 저희가 볼 수 있는 2D 혹은 이제 3D로 데이터를 잘 줄여줬을 때, 이제 뭔가 이제 저희가 이 전체 데이터를 눈으로 쫙 이렇게 훑어보면서 이제 한눈에 뭔가 좀 잘 파악을 할 수가 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어떤 단순하게 뭐 이런 숫자로 나타내어지는 이런,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테이블로 이루어진 어떤 데이터셋을 저희가 생각을 해본다면, 이걸 가지고 뭐 어떤 병원이랑 좀 뭐 비슷하다, 뭐 어떤 데이터 아이템이 누구랑 또 어떤 좀 관련이 있는지, 어떤 좀 뭐 공통된 특성을 가지는 이제 그룹 혹은 클러스터들이 있는지를 좀 파악하는 것은 굉장히 힘듭니다. 뭐 숫자들만 쳐다보고 있으면 그게 이제 굉장히 힘들 수가 있고, 그런 것들을 이제 이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좀 비주얼라이즈를 하면 이제 한눈에 저희가 빠르게 전체 데이터에 대한 어떤 그 구조라든가 어떤 여러 관계들을 좀 쉽게 볼 수가 있다라는 장점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좀 방법론적으로 들어가서 그 좀 몇 가지 이제 좀 뭐 많이 쓰이는, 그리고 뭐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어떤 뭐 나중에 혹은 지금 현업에서 이제 뭐 데이터를 분석하실 때 좀 유용하게 이제 활용하실 만한 이런 기법들을 좀 배워볼 텐데요. 이제 디멘전 리덕션 혹은 디멘전이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인풋 피처, 그다음에 뭐 베리어블, 뭐 다 같은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디멘전을 줄이는 방법 혹은 피처를 줄이는 방법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셀렉션, 하나는 익스트랙션이라는 방법이 있고, 이제 셀렉션은 지난번에도 아마 여기까지는 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어떤 것 같은데, 이 총 지금 100개의 피처가 있을 때 이거를 여기 있는 30개의 피처를 줄이고자 할 때 이 100개의 오리지널 피처 중에서 이제 뭐 예를 들면 키, 몸무게, 혈액형, 뭐 이거는 뭘까요? 제가 썼지만 잘 모르겠네요. 뭐 나이, 뭐 사는 지역, 뭐 이런 게 있다라고 하면 연봉이었네요. 이게 연봉. 이런 게 있으면 이제 이 중에 저희가 뭔가 당뇨병을 진단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메인 태스크가 있을 때, 그 메인 태스크에 관련될 법한 어떤 피처 30개를 그냥 골라내는 작업을 피처 셀렉션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당뇨병을 예측을 할 때 사실 이 오리지널 피처 중에서 뭐 그냥 어떤 적절해 보이는, 그러니까 관련성이 높아 보이는 30개를 이제 골라내는 작업 이외에도 이제 우리의 새로운 디멘전을 이제 기존의 디멘전들의 이런 어떤 기존 디멘전들을 여러 개를 이제 좀 뭐 잘 조합을 해서 이제 만들어낸 새로운 어떤 피처. 그러니까 뭐 이렇게 당뇨병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키와 몸무게 뭐 몸무게 빼기 키 플러스 100이라는 뭐 이렇게 과체중의 지수를 저희가 정의를 한다면, 이거는 오리지널 100개에 있는 피처들 중에 다수의 피처를 저희가 섞어서 혼합해서 어떤 결합을 해서 어떤 조금 더 저희 태스크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만들어 준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하나의 이제 30개 중에 하나의 디멘전을 정의를 했다라고 하면, 이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여러 피처들을 사용을 해서 이제 저희의 한 디멘전을 정의를 한 것이고,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30개 중에 이제 두 번째 피처에 해당하는 식은 또 이제 또 다른 식으로 뭐 정의를 할 수가 있고, 뭐 나이 곱하기 몸무게 빼기 키, 뭐 이게 뭐 어떤 의미를 가질지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입력 피처, 오리지널 입력 피처를 사용해서 저희 각각의 이제 새로운 디멘전, 그러니까 디멘전은 줄이는 거는 줄이되 이제 그 줄여진 디멘전의 각각의 어떤 의미를 혹은 정의를 이제 오리지널 피처들 여러 개를 써서 뭔가 이렇게 각각의 디멘전을 이렇게 뭔가 새로이 혹은 좀 더 어떤 저희 태스크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피처들로 정의를 하는 것을 이제 피처 익스트랙션이라고 부릅니다. 피처를 추출한다. 그러니까 조금 더 뭔가 도움이 될 만한 피처를 추출한다 해서 이제 피처 익스트랙션이라고 부릅니다. 뭐 이런 과체중의 정도라든가 이런 것처럼요. 자, 그러면 일단은 요 피처 셀렉션이라고 하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피처 셀렉션은 그냥 조금은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고 좀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자, 이걸 하는 방식은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뭐 당뇨병을 진단을 하고자 할 때 아까 100개 중에서 30개 피처를 좀 잘 골라내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할 수 있는 방식은 가장 좀 무식하게는 아니면 좀 그러니까 100개의 피처 중에서 30개의 피처를 골라내는 어떤 그런 방식은 이제 100C 30 뭐 이 정도가 있죠. 그러면 이건 뭐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뭐 100 곱하기 99 곱하기 98 곱하기 쭉 해갖고 나누기 30 곱하기 29 곱하기 쭈루룩 해서 1까지 이렇게 나뉘어지는 하여튼 컨비네이션 식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식을 이제 적용을 하면 이제 30개를 뽑아낼 수 있는 그 가지수는 정말 많고요. 그러면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뭐 피처를 1, 2, 3, 4, 5라는 뭐 여기서, 그러니까 뭐 이게 이제 뭐 키고 이제 혈액형이고 뭐 나이고 몸무게고 뭐 이런다고 했을 때, 여기서 예를 들면 뭐 한 3개를 골라내자. 그러면은 뭐 아시다시피 1, 2, 3 피처, 뭐 1, 2, 4, 그 다음에 1, 2, 5 뭐 이렇게 있잖아요. 뭐 많죠. 오! 뭐야? 뭘까요? 거미인 것 같은데. 거미인가요? 거미가 거미. 이제 교수님 아주 오래되지도 않았지만 참 수업하면서 이런 경우 잘 보네요. 형님 빨리 잡아주세요. 이거 몰라. 유흥 담당이라. 뭔가 수업에 집중도가 떨어지는 시점에 저 거미 한 마리 풀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알바요. 잡았어? 안 나오겠지. 추리랑 똑같이 추리지. 여기가 크네. 거기도 네가 보던 거리가 알지. 저도 저렇게 예전에 뭐 미국에서 살 때 저런 식으로 뭔가를 포획을 했었는데 저걸 어떻게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저 다음에
그래갖고 머리를 썼던 게 약간 종이 같은 거를 밑으로 이렇게 깔아갖고 그러면 이제 다시 이렇게 뒤집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 오. 아씨 너무 반칙이다. 사이로 나올 이야. 오늘의 영웅이시네요. 이야.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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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 5개 피처 중에서 3개를 골라낼 수 있는 그 조합은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많다는 게 여기서는 뭐 그래봤자 10개이긴 한데요. 어쨌건 그 각각의 조합을 만들어 놓고 그러면 일단은 새로운 어떤 그 피처가 이제 줄어든 버전의 이제 새로운 데이터셋이 정의가 되고요. 이거를 저희가 그 전에 했던 그 디멘전 그 리니어 리그레션 혹은 뭐 로지스틱 리그레션이나 뭐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 메인 태스크를 저 줄어든 버전의 그 피처들로 이제 정의되는 혹은 표현되는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실험을 해보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제 어떤 것이 이제 가장 성능이 잘 나오는가를 테스트를 해보면, 그러니까 저기 그 한 세트 내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 내에서 또 트레이닝 테스트를 나누고 뭐 이렇게 또 실험을 하는 거죠. 그래서 트레이닝 데이터셋에 대해서 이제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돌려서 이제 최적의 이제 어떤 모델의 개수값 혹은 모델의 가중치 값을 찾고 그거 가지고 이제 밸리데이션 혹은 테스트 셋에 대해서 실험을 했을 때의 성능을 한번 측정을 해보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 중에서 이제 어떤 피처 조합에서 이제 그 실제 데이터를 저희의 예측 태스크에서의 성능이 가장 잘 나오는 것인가로 이제 뭐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하나의 방법일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이 조합의 숫자가 이제 너무 많다라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 숫자 자체가 애초에 정의가 안 되어 있는 경우, 그러니까 이제 100개 중에서 그거를 몇 개로 줄여야 될지 모르지만 일단은 뭐 어쨌건 100개보다 조금은 더 작은 숫자를 썼을 때에 네, 나올 수 있는 성능을 하여튼 최대한 끌어올려 봐라 라는 그리고 그러한 조합의 이제 피처를 어떤 좀 찾아보자라고 한다면, 그거는 또 이 개수 자체가 3개일 때 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2개일 때는 뭐 또 1, 2 뭐 1, 3 뭐 또 많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버전들도 또 이런 데이터셋도 같이 또 고려를 하다 보면 이게 경우의 수가 이제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러면 그럼 이때 경우의 수는 몇 개가 될까요? 여기서 그러니까 개수를 한정하지 않고 이 피처의 서브셋으로 어떤 표현했을 때 그 어떤 서로 다른 그 피처의 서브셋의 조합은 몇 개가 되냐면 몇 개가 될까요? 이게 이제 2의 5승이 됩니다. 이게 왜 5승이 되냐면 뭐 이제 2 첫 번째 피처 뭐 키라는 피처가 이제 선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 2가지 케이스가 있고, 뭐 혈액형도 되느냐 안 되느냐 2가지 케이스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2의 5승이 있는데, 네, 저희가 이 중에 이제 피처를 하나도 안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빠졌을 때의 경우를 한번 제외를 하면 뭐 이 정도 숫자가 뭐 되겠죠. 하여튼 그러니까 뭐 말 그대로 이제 그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숫자가 되어서요. 이 케이스들을 하나하나 다 해갖고 이거를 따지는 거는 너무 이렇게 계산상으로 너무 많은 숫자를 이제 고려를 하다 보니까 이게 좀 힘들게 되고요. 그래서 저희는 조금 불완전하지만 뭐 어느 정도는 좀 이런 방법을 이제 그리디 방법론이라고 이제 부르는데요. 이 그리디 방법론을 써갖고 이제 뭔가 좀 이 어떤 뭔가 체크하는, 실제로 이제 트라이 해보는 그 어떤 경우의 수를 이제 좀 줄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떤 식으로 줄이는가를 말씀을 드리면 이 그리디 방법론은 이제
뭔가 이렇게 좀 순차적으로 좀 하는 건데요. 이게 어떻게 하냐면 이 1, 2, 3, 4, 5라는 피처가 있을 때 피처를 딱 하나만 추가를 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얘는 1번, 2번, 3번, 4번, 5번 그러니까 피처 하나씩만 썼을 때 이제 5개 서로 다른 버전이 있겠죠. 그러면 이때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그 예측 실험을 했을 때 가장 성능이 잘 나오는 피처를 찾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당뇨병을 예측을 했을 때 그게 예를 들면 뭐 몸무게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은 4번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 다음엔 저희가 여기다가 그러니까 하나가 더 추가가 됐을 때 상황도 좀 고려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이 4번과 남은 이제 총 피처 4개가 있죠. 나머지 아직 선정 안 된. 그러면 이 중에 하나씩을 또 뽑아서 조합을 해보는 겁니다. 4는 붙박이로 고정을 시키고 4와 1, 4와 2, 4와 3, 4와 5라는 이제 4가지 경우가 나오고요. 그러면 이 4가지 경우에 대해서 한번 직접 실험을 또 각각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그냥 4번만 넣었을 때 버전이 일단 있고 이때 뭐 이제 테스트 데이터에 대한 애큐리시가 뭐 한 85%가 나왔고 4, 1, 2, 3, 5라는 이렇게 하나씩을 더 추가를 했을 때 이거는 뭐 오히려 떨어지더라. 이거는 87, 어떤 거는 8, 또 네 번째 거는 뭐 84. 이러면 이제 88이라는 조합을 만들어낸 88%를 만들어낸 이제 3번 피처를 저희가 채택을 하는 겁니다. 그럼 3과 4라는 혹은 4와 3번 피처 여기서 나이가 되겠네요. 이 나이랑 몸무게까지 썼을 때가 이제 가장 좋은 성능을 냈습니다. 그러면 또 한 번 이걸 또 해보는 겁니다. 3번과 4번 이제 붙박이로 저희가 두고 그 다음에 나머지 1, 2, 5번 중에서 또 이렇게 하나씩 넣어보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점차로 우리가 이제 이렇게 empty set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한 개를 추가를 했을 때 이 5가지 경우를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5가지가 아니라 4개의 남은 것 중에 또 이제 기존에 선정된 것과 함께 같이 넣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찾아 나가는 과정. 그러면 예를 들면 4, 3까지 하고 예를 들면 4, 3, 1이 그 다음에 선정된 피처다. 그럼 1, 3, 4인데 2와 5 중에 누구를 넣어도 성능이 오르질 않고 오히려 떨어지더라. 그럼 거기서 이제 저희는 중단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더 피처를 오히려 넣었는데 성능이 더 좋아지지 않거나 뭐 떨어지더라. 그러면 이제 늘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그냥 뒤는 더 이제 체크하지 않고 거기서 그냥 중단을 하는 겁니다. 더 이상 우리가 추가를 했을 때 도움이 되는 피처가 없다라는.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이제 저희가 뭔가 해볼 수가 있고요. 이게 이제 forward selection 그러니까 뭔가 좀 정방향으로 가는 어떤 피처를 하나씩 추가를 해가면서 이제 뭔가 이제 그 가장 베스트 सब셋을 찾고자 하는 방법론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backward elimination 이라는 방법론도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비슷한데요. 이건 어떻게 하냐면 전체 모든 피처를 다 그러니까 5개면 5개 피처를 다 써서 그때 이제 애큐러시를 잽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씩 이제 뺐을 때를 저희가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1, 2, 3, 4, 5가 처음에 다 고려가 됐는데 이 중에서 이제 누구를 빼야만 성능이 가장 많이 오를 것인가를 또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뭐 누구 하나를 딱 뺐더니 성능이 가장 그래도 올라가더라. 그러면 그것도 이제 걔는 이제 제외를 하고요. 그럼 피처가 4개가 남았고 살아남은 4개 중에서 또 이제 탈락을 시킬 하나를 또 골라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또 4개 중에 하나씩을 또 빼보아서 이제 3개짜리 버전의 이 가까이 경우에 대해서 또 성능을 재보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하면 또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어디까지 뺐을 때는 성능이 이제 오르더라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 거기까지 하고 그다음엔 또 빼면 이번엔 성능이 확 떨어지더라 그러면 이제 더 이상은 빼지 않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이제 backward elimination이라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이게 왜 그리디 방법론이라고 하느냐? 이게 지금 보시면 이 어떤 하나씩 이렇게 추가를 했을 때 처음에는 4번이 골라졌고 그 다음에 3번 뭐 1번 뭐 이렇게 골라졌다라고 하면 근데 알고 보면 가장 베스트한 조합은 4번이 그러니까 하나짜리 버전에서는 4번이 어느 정도 역할을 그래도 제일 잘 했기 때문에 예측 성능을 제일 잘 내줬기 때문에 이제 4번을 했었지만 이제 실제로 저희는 여기서 따지지 못하는 조합은 뭐냐면 첫 번째 일단 4번이 이제 골라졌기 때문에요. 4번은 하여튼 무조건 저희는 포함되는 그 케이스만을 그 이후부터 따지게 됩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여기서 4번이 실제로는 저희의 옵티멀한 셋에 없고 예를 들면 뭐 1, 2, 5 뭐 이런 식의 이제 피처 조합이 가장 그래도
성능을 잘 내는 그런 조합이었다라고 한다면, 그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 모든 케이스를 다 따졌을 때는 당연히 1, 2, 5라는 조합은 여기 들어갑니다. 근데 이 그리디 방법론은 처음에 이제 설정한 하나짜리 버전에서의 그 베스트한 어떤 개를 무조건 다음부터 포함을 하기 때문에 더 이상 그 개가 포함이 되지 않는 버전은 저희는 고려는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뭔가 조금은 근시안적으로 결정을 한 그 이제 피처가 그러니까 그거가 결정이 됐으면 딱 그 케이스들만을 저희는 한정적으로 탐색을 하지, 그 이외에 어떤 나올 수 있는 가능한 다른 조합들은 거기서부터는 탐색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탐색을 하는 가지수는 이런 그리디 방법론의 경우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많은 것보다 훨씬 더 적은 방법론이 됩니다. 그래서 좀 효율적인, 계산상으로는 좀 효율적인, 그리고 이제 탐색하는 경우의 수는 이제 어느 정도는 좀 확 좀 줄여진 방법이긴 하지만 뭐 그만큼 또 맹점이 있을 수도 있게 됩니다. 네, 그렇고 뭐 그다음엔 뭐 여기서 말씀드리는 뭐 인포메이션 게인, 뭐 코릴레이션 뭐 이런 것들은요, 뭐 그냥 뭐 좀 크게 말씀을 드리지는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좀 전에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트레이닝 그러니까 이 뭐 1번과 그러니까 4번과 1번, 4번과 3번, 4번과 뭐 4번과 2번, 3번, 4번과 5번 뭐 이런 케이스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 중에서 이제 베스트 모델을 선정하는 것은 바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이 데이터를 실제로 이제 트레이닝 그 모델을 저희가 학습을 시켜서 가까이 케이스에 대해서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풀리 다 돌려서 나오는 그 모델, 그리고 그거를 가지고 밸리데이션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성능을 측정을 해보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게 되면,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 나온 이 밸리데이션 데이터에 대한 정확도 혹은 액큐러시 같은 것이 이제 저희의 그 베리어블을 선택하는 어떤 정량적 기준이 되는데, 그 정량적 기준으로서 쓸 수 있는 좀 더 편한 혹은 간편한 매저들이 또 있어서, 그런 것들이 이제 뭐 인포메이션 게인이니 뭐 코릴레이션이니 하는 이런 매저들을 통해서 이제 저희가 어떤 변수를 지금 이제 추가를 할지 이거를 결정을 해주는 그 기준으로서 또 작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피처 셀렉션이라고 하는 방법이 되고요. 그 다음부터는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두 가지의 그 종류의 방법론 중에서 피처 익스트랙션, 그러니까 여러 개의 피처를 가지고 이제 각각의 이제 reduced dimensional 그 이제 벡터의 그 각각의 디멘전을 이제 그 여러 피처들을 섞어서 만들어주는 그런 방법론들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대부분 다 뭐 최근에 아니면 실제로 많이 쓰이는 방법론들은 다 사실 뭐 이 피처 익스트랙션에 기반한 방법론들이 이제 대부분이고요. 그러면 뭐 이 피처 셀렉션 좀 언제 하느냐? 이거는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조금은 사실 이쪽은 이제 연구라든가 아니면 뭐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많이 집중을 하지는 좀 상대적으로는 옛날에 비해서 이제 집중을 좀 덜 하는 영역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진짜 조금 어떻게 보면 진짜 좀 무관한 변수들만을 처음에 좀 이렇게 속아낼 때, 아니면 처음에 필터링을 할 때만 좀 사용을 하는 셈이고요. 그 다음에는 뭐 사실 이 좀 뭐 머신러닝 혹은 저희가 부르는 이제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이런 쪽의 영역에서는요, 사실 이쪽은 신경을 많이 쓰진 않습니다. 그게 약간은 좀 여담일 수는 있지만 뭐 이게 예전에 어떤 그런 전통적인 그런 통계에 기반한 여러 이제 모델링을 저희가 사용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통계 기반의 이제 모델링에서는 이제 굉장히 뭐 수학적으로 어떤 명확한 가설이라든가 어떤 또 모델이 좀 그 모델이 성립하기 위한 어떤 수학적인 과정이 이제 좀 엄격하게 들어가게 되고요. 그러한 과정 중에 이제 뭐 예를 들면 우리의 입력 피처들, 우리의 모델은 뭐 각각의 피처가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을 따른다라고 뭐 가정을 하는 그런 식의 이제 좀 뭔가 모델을 쓰려고 하면 뭐 각각의 피처들이 그러면 가우시안을 따르는지 안 따르는지를 처음에 다 뭔가 검증을 합니다. 그래서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을 따르지 않는 것은 이거는 우리 모델에 추가되면 안 된다. 왜냐면 우리 모델은 가우시안 그 과정을 뭐 필요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처음에 이 과정에서 뭔가 그 변수들을 잘 또 각각의 그 비헤이비어라든가 그 특성들을 보고 처음에 속아내주는 과정들을 좀 엄격하게 수행을 좀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이제 우리 모델의 가정이 딱 이렇게 부합이 된 혹은 만족이 된 채로 저희 모델을 실제로 진행을 시킬 수가 있을 테니까요. 근데 이제 사실 뭐 머신러닝이나 뭐 딥러닝 뭐 그다음에 뭐 인공지능이라고 저희가 이제 흔히 부르는 이런 기법들은 사실 좀 뭐 그런 가정이 조금은 모호한 경우들이 좀 많이 있고요. 조금은 다분히 이제 경험적인 약간은 실제로 해봤더니 잘 나온다. 그러면은 막 약간 좀 속된 말로 그러면 장땡이 뭐 이제 그런 이제
그런 뭔가 스피릿이라 그럴까요? 그런 조금 네, 그런 특성을 좀 가져서 사실 여기서는 이제 그런 뭐 가정 이런 거 뭐 만족하든 안 하든 일단 한번 넣어보자. 그래서 넣어서 뭐 성능이 잘 나오면 뭐 그때를 이제 취하게 되는 네, 그렇게 되어서 이 피처 셀렉션 그러니까 이제 사전에 피처를 골라내주고 이제 그 어떤 제외를 해주는 그런 식의 이제 방법론들은 이제 그 머신러닝이나 딥러닝 쪽에서는 많이 사용이 되고 있지는 않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거기서 또 다른 어떤 그 정당한 논리는 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건 머신러닝에서 뭐 저희가 이전에 배웠던 레귤러라이제이션 있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상관없을 법한 변수들은 또 어느 정도는 저희가 이제 그 서프레스 억제를 해줄 수 있는 그 여러 가지 기법들이 이제 그 저희 머신러닝의 저희 이제 뭐 딥러닝 머신러닝 모델과 같이 이제 결합이 돼서 사용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뭐 무관한 정보를 설사 이제 같이 넣어줬다 하더라도 저희 머신러닝은 머신러닝 모델은 이런 이제 무관한 정보들을 딱 필요하지 않다면 얘네들을 알아서 또 억제하거나 이제 무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정도로 뭐 똑똑한 모델이다. 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이거를 사전에 저희가 제거를 해주면 이 피처를 사전에 제거를 해주면 뭐 저희가 이거는 진짜 이거는 뭐 100% 내가 확신하는데 아니면 보증하는데 이 변수는 진짜 우리 태스크에 아무 관련이 없다 라는 것을 만약에 사전에 뭐 딱 뭔가 안다면 그거를 딱 사전에 제거를 해주면 뭐 그게 말이 되는데 사실 근데 그게 뭐 어떤 측면에서는 조금이라도 뭔가 어떤 경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만한 어떤 정보를 갖고 있는지는 사실 저희가 좀 잘 모르는 거잖아요. 사실 그렇게 되면 이거를 사전에 그냥 섣불리 저희가 제거를 해주게 되면 그만큼 뭐 정보를 이제 정보를 숨긴 채 아니면 그만큼의 정보가 제한된 형태로 이제 머신러닝의 입력으로 제공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머신러닝이 뭔가 풀 파워를 발휘하려면 이제 성능을 이제 극대화를 하려면 이제 그거 판단조차도 이 머신러닝이 알아서 하도록 일단 우리는 정보를 사전에 가려줌으로써 얘가 그거에 의해서 제약을 받지는 않도록 하는 그런 이제 상황을 만들어서 시작을 해는 거죠. 그러면 얘가 뭐 그게 이제 어느 순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 그러면 그걸 알아서 잘 그때 적재적소에 활용을 할 것이다. 뭐 그런 측면으로 이제 이 어떤 피처 셀렉션은 또 이렇게 많이 이제 좀 저희가 변수나 이제 정보를 제거를 하지 않는 형태로 지금은 모델이 좀 발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엔 그러면 이제 피처 익스트랙션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기준들이 있는데요. 이것들은 이제 방법론들 하나하나를 조금 또 말씀을 드리면서 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디멘전 리덕션의 방법론 중에 그 리니어 디멘전 리덕션이라고 하는 방법론이 있습니다. 저희가 뭐 줄창 계속 뭐 이번 학기 이 수업에서 다루게 되는 방법론들에 이제 리니어라는 말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뭐 리니어 리그레션, 그리고 로지스틱 리그레션도 결국 리니어 리그레션을 한 다음에 거기다 이제 로지스틱 펑션을 통과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리니어라고 불렀고요. 디멘전 리덕션도 역시 이제 리니어한 디멘전 리덕션 방법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론들은 이제 그 근본 이제 큰 틀에서의 공통점은 뭐냐면 저희가 얻고자 하는 타겟 아웃풋을 입력 피처들 혹은 입력 정보들에 대한 어떤 선형 결합으로 나타내어주는. 그래서 이제 선형 결합이라는 건 뭐냐? 그냥 이제 1차식입니다. 이게 다 1승이잖아요. 여기 1승이고 여기다 이제 이런 이제 가중치만 적절히 이제 저희가 결합을 해주는 이게 이제 선형식이라고 이제 부르는 1차 결합을 곧 선형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의 입력 피처를 이런 선형식으로 이제 만들어내는 것을 이제 리니어 디멘전 리덕션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그다음에 뭐 아까 예를 들면 네, 이런 몸무게 빼기 키 플러스 100 이것도 뭐 큰 틀에서는 이제 선형 결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몸무게 곱하기 1, 키 곱하기 마이너스 1, 그다음에 뭐 100 뭐 이런 상수까지 허용을 해주면 제가 뭐 직선식 있잖아요. 직선이 이제 라인 혹은 이제 선형성식이고 y는 뭐 ax 플러스 b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내질 때 뭐 이걸 그냥 기본적으로 선형식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피처가 이제 하나가 아니라 이제 뭐 ax1 플러스 bx2 플러스 c 뭐 두 개가 있으면 이게 선형식이고요. 그래서 이것도 큰 틀에서는 이제 선형식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이런 나이 곱하기 몸무게 빼기 키 이렇게 이제 변수가 나이 곱하기 몸무게라는 이 변수가 서로 곱해진다. 그럼 이건 이제 2차식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저희는 선형식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선형식의 정의는 이렇게 이제 저희가 간단하게 알아봤고, 그래서 뭐 이렇게
네, 각각의 저희의 디멘전 리덕션 된 이제 각각의 하나하나의 새로운 디멘전이 이제 오리지널 인풋 피처들에 대한 이런 선형식. 근데 이 선형식들은 당연히 다 이제 서로 다른 어떤 값을 가지겠죠. 각각의 이제 리듀스드 피처들의 식에서는 서로 간에는 이런 뭔가 독립적으로 각각 이렇게 서로 다른 개수 값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런 방법론을 선형 디멘전 리덕션이라고 하고요. 뒤쪽에 좀 넘어가서 이제 그 선형 형태, 그러니까 선형의 디멘전 리덕션 중에 가장 그래도 대표적인 방법론으로서 이 프린시플 컴포넌트 어널리시스라는 방법론을 한번 또 배워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냐면 이제 저희한테 주어지는 어떤 인풋 입력 오리지널 디멘전을 가지는 이제 데이터가 있을 때 그것들을 저희가 점으로 이렇게 뭔가 하나씩 이제 저희의 좌표 공간상에 이렇게 점을 찍어 보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 점을 찍었을 때 뭔가 그 점이 이렇게 뭐 은하수처럼 이렇게 있다라고 한다면 이건 이제 저희가 뭐 3차원도 또 그리기가 좀 어렵고 하니까 이거는 애초에 오리지널 입력 피처가 이제 2차원일 때 그러면 사실 디멘전을 줄이려면 사실 디멘전은 이제 1로밖에 못 줄이죠. 뭐 2면 디멘전을 줄이지 않은 셈이 되니까 숫자로만 봤을 때는 어쨌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원 디멘전 그러니까 이제 1차식으로 그러니까 디멘전을 이제 하나로 줄이고자 할 때 그 하나의 디멘전을 어떻게 정의를 하냐 하면요. 네, 이게 리니어 디멘전 리덕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 좌표 공간상에서의 어떤 의미를 생각을 해볼 때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냐면 여기서 프로젝션이라는 개념으로서 이 리니어 디멘전 리덕션을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프로젝션은 뭐냐면 이 어떤 점들을 이 어떤 좌표 공간에 있는 점들을요. 저희가 뭐 지구상에 이렇게 살고 있고 뭐 지구까지 갈 필요는 없고 뭐 하여튼 여기 땅에 이렇게 뭐 야외에 나가면 이렇게 서 있으면 뭐 햇빛이 있다 그러면 햇빛에 생기는 그림자 있잖아요. 그 그림자가 뭐냐면 프로젝션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빛을 쏘았을 때 그러니까 어떤 물체가 있을 때 그 물체에 대해서 이제 빛을 쏘았을 때에 이제 그 그림자가 뭔가 프로젝션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은 뭐 또 여기서 이제 뭐 이런 게 있을 때 뭐 이렇게 있으면 뭐 요거가 이게 이 손은 뭐 이렇게 복잡한 모양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보면 뭐가 됐든지 몰라도 여기엔 지금 어떤 모양이 2D로 이루어지는 형체를 갖고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곧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느냐? 제 원래 손 모양은 뭐냐면 3차원에 있는 어떤 형체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여기서 보이시는 거는 이제 2차원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큰 틀에서는 디멘전 리덕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느냐? 이게 뭐 모양이 그러면 모양은 우리가 다루는 피처 벡터랑은 다른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네, 예를 들면 뭐 이 손가락에 있는 요 끝점 있잖아요. 요 끝점에서의 어떤 지금 현재 뭐 3차원의 좌표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여기가 원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x축, y축, 이게 z축이면 뭐 여기 있는 한 점이 있을 때 요 한 점의 좌표값이 뭐 x1, x, y, z 좌표값이 있는데 요 점이 지금 요 점으로 프로젝션이 되고 있고 이제 요 점은 이 2D 상에서의 어떤 원점과 x, y축이 정의가 된다면 그것에 대해서 요 점에 좌표값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런 식으로 이 3차원에서의 어떤 좌표값이 이 2차원의 좌표값으로 이제 새로운 어떤 형태로 표현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거를 큰 틀에서는 뭔가 3차원에 있는 어떤 점을 2차원으로 뭔가 프로젝션을 한 어떤 결과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여튼 프로젝션의 이제 의미가 되고요. 이 프로젝션은 그리고 또 뭐에 의해서 결정이 나는가를 생각을 해보시면 이제 스크린에 뭔가가 이제 프로젝션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러면 지금 이 프로젝션이 되는 이 평면이라든가 아니면 이 평면이 이제 2차원이면 이제 2차원으로 하여튼 디멘전이 이렇게 좌표 값이 나타내질 거고 이게 프로젝션은 또 이제 하나의 라인으로도 저희가 프로젝션을 시킬 수가 있고 아니면 더 뭐 4차원 혹은 뭐 100차원의 공간상에서 3차원 혹은 4차원의 공간으로 또 뭔가 프로젝션 생각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더 작은 차원으로의 어떤 평면이라고 부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프로젝션을 정의를 하는 것이 또 하나 중요한 요소가 이런 장막에 해당하는 프로젝션이 되고 나서의 어떤 매핑되는 그 점들이 이제 존재할 수 있는 이
평면 같은 이런 개념이 있음과 동시에 이 지금 그림자는 뭐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느냐 하면 저기서 이제 쏘아지고 있는 이 빛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션은 뭔가 이렇게 그 프로젝션 시키는 그 빛의 방향, 그래서 그 그림자를 만들어내는 어떤 그 빛의 방향이라고 하는 또 중요한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차원에서의 어떤 프로젝션을 좀 생각을 해보면 뭐 이런 여러 가지 점들이 있다라고 할 때 이거를 제가 예를 들면 프로젝션을 이제 1차원으로 시키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1차원으로 프로젝션은 되는 방향은 이 라인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얘도 똑같습니다. 그랬을 때 이 경우 프로젝션을 이제 만들어내는 빛의 방향을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뭐 그림자가 뭐 밖에서 이렇게 뭐 햇빛에 의해서 그림자가 생긴다고 할 때 뭐 사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저희 지구과학을 옛날에 배우셨는지 모르겠는데 요 빛 이렇게 해가 이렇게 있으면 네. 뭐 예를 들면 장막이 여기 있다. 근데 이제 사람이 여기 있다. 그리고 뭐 사람이 또 여기 있다. 그러면 뭐 더 키 큰 사람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빛이 오게 했을 때 이렇게 뭐 빛이 쏘면 뭐 그림자가 이제 요만큼 만들어지겠죠. 그 다음에 뭐 또 이 사람은 이렇게 되면 또 빛의 그림자는 또 뭔가 이제 요만큼이 만들어질 거고요. 뭐 이런 것들이 프로젝션인데, 근데 중요한 건 이거는 지금 여기서 쏘아지고 있는 빛의 방향이 지금 다 다르잖아요. 어떤 점에서 이렇게. 근데 사실 우리의 그림자는 이게 그러니까 네, 태양이랑 떨어져 있는 거리가 이제 꽤 많이 멀고, 네, 그 얼마 였죠? 지구 반지름까지는 제가 기억을 하는데 지구 반지름 혹시 얼마인지 아시나요? 6,400km? 네? 네, 6,400 혹은 500km인가? 그게 아마 지구의 지름 반지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근데 이제 태양과 이제 지구와의 거리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리고 지구는 이렇게 또 동그랗게 생기긴 했는데 이게 워낙 멀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대충 그림자가 이제 나타내어지는 방향을 지구도 이제 평평하다. 그 다음에 해에서 이제 내리쬐는 어떤 빛의 방향도 평평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하여튼 그렇게 돼서 뭐 빛이 뭐 이 방향으로 계속 쏘아진다 그러면 다 이렇게 이 방향으로 되는 거죠. 그리고 빛이 뭐 이 방향으로 온다 그러면 이 방향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프로젝션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프로젝션 되고 나는 어떤 그 평면은 그대로인데 이제 빛의 방향에 따라서도 또 이렇게 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그 저희가 이 프로젝션을 수학적으로 혹은 이 머신러닝에서 정의를 할 때는 또 많이 쓰이는 어떤 뭐 프로젝션의 형태는 바로 이 올소고널 프로젝션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직인 프로젝션입니다. 올소고널이 이제 영어 단어 뜻이 수직이라는 뜻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빛의 방향을 이것도 지우기가 어려워졌는데, 네, 이 빛의 방향을 뭔가 이런 식으로 지금 쏘아서 만드는 어떤 네, 프로젝션이 아니라 빛을 저희의 어떤 이 장막이 혹은 이 프로젝션 되고 난 후에 어떤 이 어떤 요게 정의가 되면 저희는 프로젝션을 수직으로 하는 겁니다. 수직. 그러니까 자, 이 수선으로 이렇게 내리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가 다 이제 수직인 거죠. 그리고 다 평행이고요. 네. 그러면 이게 뭐 H를 쓴 게 아니라요. 제가 다 수직이다라는 라인을 쓴 거고요. 그러면 요 각각의 점에 이 2차원에 있는 이 각각의 점의 좌표는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또 여기 하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 다 있죠. 네. 네. 그러면 지금 이 라인에서 좌표가 이제 여기가 0부터 시작하고요. 예를 들면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고 여기가 3이고 뭐 이렇다면, 그러면 이제 이 점은 뭐 한 0.1, 네, 이게 뭐 한 0.1, 그 다음에 얘는 뭐 한 0.49, 얘는 뭐 한 2.3, 얘는 뭐 한 3.08, 뭐 이렇게 좌표값이 이제 1차원의 좌표값으로, 즉 이 하나의 라인에서 이제 이 점에서부터 얼마나 떨어지느냐를 가지고 또 이 좌표값이 얻어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가 프로젝션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2차원으로 줄이겠다. 그러니까 이게 애초에 2차원이었기 때문에 뭔가 좀 2차원으로 줄인다라는 말은 지금 좀 성립이 되진 않지만, 어쨌건 이게 그 어떤 식으로 이제 프로젝션 생각을 할 때는 이게 이제 프로젝션을 시켜서 만들어지는 그 2차원의 어떤 좌표값은요,
각각의 좌표값에 해당하는 어떤 이 프로젝션을 이 1차원 버전의 프로젝션을 따로따로 좀 저희가 독립적으로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 지금 그러니까 이 점의 좌표는 원래는 대충 뭐 보시면 뭐 한 2,5였습니다. 2,5라는 것이 지금 뭔가 이제 2.3이라는 이제 새로운 디멘전에서의 좌표값이 지금 얻어진 겁니다. 계산이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엔 또 다른 축을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축은 또 예를 들면 그러면 또 다른 축은 제가 이 정도로 잡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축을 하나를 또 잡았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저희의 두 번째 디멘전을 정의해주는 새로운 축이 되고요. 그러면 이제 프로젝션은 항상 이 축이나 이 방향이 결정이 되면 이거에 이제 수직으로 프로젝션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면 여기서 이 수직 이등분선을 수선을 내리면 이만큼 수선 또 점이 어디 있었죠? 여기 있네요. 여기도 수직. 점이 또 점이 또 어디 갔죠? 여기 있군요. 여기 요렇게 또 수선을 내리는 겁니다. 저 뒤쪽에서 수선을 내릴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이 축을 따라서 여기가 원점이 이제 여기니까 여기가 1, 여기가 2, 여기가 3 이러면 또 좌표 값들이 또 새로이 이 두 번째 새롭게 결정되는 축을 따라서 이제 저희가 새로운 좌표 값들이 또 결정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시면? 네, 하여튼 이 부분이 좀 제일 좀 설명이 좀 어려워서 뭐 이렇게 좀 프로젝션 그림자를 만들어내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엔 여기서 PC라고 하는 것은 리니어 디멘전 리덕션이고요. 그 다음에 리니어 디멘전 리덕션은 그러니까 하이 레벨 스토리가 어떻게 되냐면 리니어 디멘전 리덕션인데 리니어 디멘전 리덕션은 다 뭔가 이런 이게 아니라 이거 다 이런 프로젝션으로 다 설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리니어는 프로젝션이다. 약간 이런 거를 하나 좀 또 염두에 두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엔 이 프로젝션을 하는 방향을 그러면 어떻게 선정을 하느냐는요. 그 방향을 데이터가 좀 그 방향으로 봤을 때 데이터가 가장 좀 활발하게 아니면 가장 큰 값으로 분포해 있는, 즉 그러니까 분산이 제일 큰 값을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요. 여기 이제 데이터가 이렇게 지금 분포가 되어 있는. 이게 그러니까 뭔가 이제 여기가 그냥 대략 원점이라고 만약에 가정을 한다면 이게 키고 이게 몸무게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실 키가 크면 클수록 몸무게도 같이 커지죠. 근데 사실 이게 기울기가 그렇게까지 이렇게 크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울기가 한 0.7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대충 이 라인이 얘가 다른 어떤 메이저한 이런 패턴의 라인이요. 그러면 이 축에서 지금 이러한 식의 분포를 가지는 어떤 데이터가 있을 때 저희는 다양한 어떤 프로젝션을 시키는 축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축은 예를 들면 이런 축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이런 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런 축도 있을 수 있고요. 다양하게 하여튼 있는데, 근데 예를 들면 이 축에 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를 살렸어야 되는데 없어졌네. 하여튼 그러면 지금 요 점은 여기로, 여기 있는 요 점은 여기로, 여기 있는 요 점은 이렇게. 그럼 대략적으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즉 이만큼의 뭔가 레인지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새로이 정의된 축에서의 좌표값을 따져서 그 좌표값을 따라서 이제 우리가 갖고 있던 데이터 아이템들이 얼마나 이제 좀 넓게 좀 분포하고 있는가를 생각을 해보시면 이만큼을 가지게 되고요. 또 예를 들면 또 다른 축을 하나를 더 잡아서 한 이런 축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거꾸로 데이터의 레인지는 훨씬 더 작아지죠. 그러면 이 경우는 데이터가 원래 갖고 있던 어떤 다양한 그 변화하는 폭들을 어떻게 보면 요만큼으로 이렇게 되게 작은 폭으로밖에 나타내지 못한 셈이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 데이터의 분포가 지금 현재 이렇게 생겼을 때 이제 데이터의 그 분산 혹은 그 데이터의 그 변화 폭을 가장 최대한 잘 나타낼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축은 뭐냐 하면 바로 지금 이 축인 겁니다. 이 데이터가 실제로
따르게 되는, 그래서 그쪽 축으로 봤을 때 데이터의 분포가 그래도 어느 정도 가장 그래도 넓은 이 분포를 가지는 이 축이 이제 우리 데이터가 가지는 어떤 메이저한 그 이제 변화를 나타내는 축이라고도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principal axis는 이제 주성분 분석이라고, 그러니까 principal component analysis는 이제 principal이란 뜻이 뭐 교장할 때 그런 principal입니다. 그래서 이게 주된 어떤 성분 component, 그 다음에 analysis 분석이 돼서 주성분 분석이라는 뜻을 가지고요. 바로 그래서 이 PC에서는 저희의 주어진 데이터가 있을 때 그 주어진 데이터가 가장 이렇게 좀 잘 뻗쳐져 있는 변화 폭이 가장 큰 어떤 그러한 축을 찾아서 그 프로젝션 그 축으로 이제 프로젝션을 시키는 과정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뭐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뭐 하여튼 이런 게 있고요. 뭐 하여튼 좀 이야기를 하다 보면 좀 뭐 사실 뭐 좀 수학적인 내용들도 많고 뭐 여러 가지로 그럴 것 같아서 좀 이쪽 부분은 좀 저도 설명하기도 뭐 짧은 시간 내에 설명하기도 좀 어렵고 또 이해를 하시는데도 좀 어려움이 좀 많이 있으신 것 같아서 좀 뭐 예제들을 한번 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제들은 네. 저도 뭐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PC 한번 이렇게 찾아보면 가만히 있습니다. 네. 저희가 갖고 있는 데이터가 그 이제 페이스 데이터라고 생각을 하면요. 페이스 데이터는 그때 이제 저희가 아마 첫 시간에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제 이런 식의 이제 픽셀들로 이루어지는 어떤 피처 벡터들로 이제 그 각각의 이미지들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가 얼굴 이미지 데이터를 이렇게 잔뜩 모아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뭔가 디멘전 리덕션, 아까의 그 PCA라는 그 디멘전 리덕션을 해보면, 그러면 저희는 이 각각의 이제 피처당 저희가 여기 할당되는 그 가중치 값들이 나오죠. 그러면 뭐 첫 번째 가장 왼쪽 위에 있는 픽셀에는 뭐 3을 곱해주고, 두 번째 뭐 예를 들면 요 픽셀 이제 요거 하나 아래에 있는 픽셀에는 또 뭐 마이너스 1을 곱해주고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곱해주게 되죠. 그러면 이 개수들이 나타내는 것은 뭐 이 각각의 이제 픽셀 값들과 곱해져서 이제 최종적으로 하나의 디멘전을 만들어내게 되는 그 값이 됩니다. 그랬을 때 네. 이걸 또 프로젝션이라는 개념을 또 설명을 안 드리자니 좀 그것도 또 어려운데, 이거를 그러면 자, 그러면 요거를 제가 한 5분 정도 내로 요것에 대한 조금은 더 수학적인 의미를 약간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많이 괴로우실 것 같아서 너무 많이는 하여튼 말씀을 안 드리고 조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가 이제 어떤 저희의 데이터, 오리지널 데이터가 있고요. 저희는 뭔가 저희의 축이 이 방향으로의 축으로 지금 설정이 됐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축은 지금 여기가 좌표값은 이 축을 나타내는 어떤 방향이 중요하죠. 그 방향을 나타내는 좌표값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예를 들면 5분의 3, 5분의 4, 5분의 3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어떤
5분의 4, 5분의 3이라는 어떤 점을 지나고 역시 원점을 그러니까 이 프로젝션 할 때는 이제 대부분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원점을 지나는 축으로 저희가 한정을 합니다. 그러면 그 축을 따라서 이 점이 이제 프로젝션 되는 어떤 좌표값은 이제 여기가 되죠. 그러면 이 점의 좌표값은 어떻게 구할까요? 즉 그러니까 여기가 원점인데 이만큼의 거리를 저희는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요? 그걸 어떻게 나타내느냐 하면요. 요 점에 제가 좌표도 안 드렸네요. 얘가 이제 한 2,3 정도로 하겠습니다. 요 점의 좌표값은 어떻게 나타낼까요? 이거는 자, 요 점의 좌표값 즉 그러니까 요만큼의 길이는요. 이게 신기하게도 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왜 되냐? 이게 내적이 됩니다. 이 2,3과 5,4 5분의 4와 5분의 3이라는 이 두 개의 어떤 벡터를 저희가 내적을 시킨 게 됩니다. 그리고 내적의 정의는 뭔지 아시죠? 내적의 정의는 뭐 예를 들면 2차원 벡터가 1이고 그다음 이걸 이제 내적은 이제 점이라는 요소를 표현을 합니다. 3과 4. 이 두 개의 벡터의 내적을 구하시오라고 하면 이거는 이제 1,3 1 곱하기 3 1 곱하기 4 이 디멘전별을 이렇게 곱해서 그 곱한 값을 더해 주는 거죠. 이걸 저희가 내적 혹은 이너 프로덕트라고 이제 부르게 됩니다. 네. 이건 하여튼 되게 많이 쓰입니다. 이 뭐 인공지능 뭐 딥러닝에서도 이 내적은 뭐 하여튼 너무 많이 쓰입니다. 네. 그리고 이 내적이 또 어떤 식으로 또 나타내질 수가 있냐면요. 이거는 이 벡터의 각각의 거리를 구합니다. 벡터의 거리. 벡터의 거리는 뭐냐? 여기 1, 이가 이렇게 있으면 이 벡터의 이 길이, 이 벡터의 길이는 어떻게 구하죠? 1제곱, 2제곱의 스퀘어 루트? 이게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로서 저희가 중학교 때 배운 거였죠. 그러면 요 내적으로 구해지는 요 각, 그러니까 1 곱하기 3 플러스 2 곱하기 4는 11이 되죠. 이 11이라는 값은 바로 이 각각의 벡터가 가지는 각각의 벡터가 가지는 길이, 즉 그러니까 1제곱, 2제곱이라는 길이랑 그 다음에 3제곱 플러스 4제곱 이게 두 개의 벡터가 가지는 길이잖아요. 이 두 개의 벡터가 가지는 길이랑 여기다가 이 두 개의 벡터가 가지는 그 각도 코사인 세타의 세 개의 곱으로 이 내적이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두 개가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 내적이 커진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각각의 벡터의 길이가 내가 누구랑 내적이 되든지 간에 누구랑 이제 내적이 됐을 때 어떤 벡터가 와서 나랑 이제 내적을 해서 만들어지는 어떤 결과값이 커지려면 일단 나는 뭐 누구랑 내적을 하건 간에 나라는 벡터가 가지는 길이가 크면 클수록 당연히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저희가 각각의 그러니까 벡터가 가지는 길이가 한정이 되어져 있다. 혹은 벡터가 가지는 길이가 예를 들면 딱 5면 5, 4면 4 이렇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모두가 같은 길이를 가지는 벡터다라고 하면 누군가와 내적을 했을 때 그 내적 값이 커지려면 물론 이제 그 누군가라는 내적을 하게 되는 그 상대방 벡터의 길이도 크면 클수록 당연히 내적 값은 커지게 되지만 근데 또 여기서 좀 중요한 요소는 뭐냐면 두 개의 벡터가 이루는 각도가 적으면 이 내적 값도 커지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코사인 세타는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냐 이렇게 그려져. 그래서 여기가 0도 코사인 0도가 곧 이 코사인 세타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가 이제 세타하고 요거 있잖아요. 이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 각도가 90도가 되면 거꾸로 코사인 세타 값이 0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세타 값이 아예 이렇게 착 붙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제 C를 하면 그 그때의 값은 이제 1이 됩니다. 즉 그래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0도 즉 코사인 세타에서의 세타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내적 값이 커지게 되는 겁니다. 즉 그 말은 이제 무슨 말씀이냐면 여기 이 내적 값을 키우려면 주어진 벡터와 어떤 벡터가 내적이 됐을 때 그 주어진 벡터랑 각도가 제일
작을수록, 그러니까 이 벡터가 가지는 방향에 그래도 가능한 한 내가 그 방향으로 어떤 방향이 좀 설정이 되면, 그러면 이제 내적값 자체는 이제 가장 또 커질 수가 있는 그런 이제 요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2,3이라는 어떤 벡터에서 지금 요만큼의 거리를 저희가 구해 보려고 하면, 지금 여기서도 이 거리는 이 지금 방금 보셨던 이 삼각형, 이 직각삼각형을 이렇게 만듭니다. 이 직각삼각형을 만들면 지금 요만큼에 해당하는 거리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여기가 이제 세타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의 길이는 지금 얼마가 되느냐? 바로 2제곱 플러스 3제곱 루트. 이게 이제 이 벡터의 길이이자 이 직각삼각형의 빗변의 길이가 되고요. 그러면 이제 2제곱 3제곱에다가 또 이 세타가 있으면 여기다가 이제 코사인 세타를 곱해주면 바로 그게 이제 저희가 구하고 싶은 이 밑변의 길이가 되는 거죠. 즉 이게 곧 프로젝션. 즉 프로젝션은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조건 수직인 방향으로 프로젝션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무조건 이제 이런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지고, 이 직각삼각형에서의 이 어떤 프로젝션 라인 혹은 이 프로젝티드 되는 어떤 이 이제 그림자가 생기는 그쪽으로의 방향으로의 그 변의 길이를 구할 때는 이 빗변의 길이 곱하기 코사인 세타. 그러면 이 코사인 세타가 작으면 작을수록, 지금 이 벡터가 길이가 같다라고 했을 때, 이 벡터가 예를 들면 길이가 같은, 이 벡터랑 길이가 같은 어떤 점들의 집합은, 제가 좀 원을 못 그립니다만 이렇게 이 원들에 있는 어떤 점들이 되겠죠. 그러면 만약에 여기가 있다, 그 말은 이때의 프로젝션은 여기죠. 그렇죠? 이게 좀 여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당연히 이때의 프로젝션, 저 위에 떠 있었던 이때의 프로젝션보다는 더 프로젝션 길이가 길어졌죠. 그건 왜 그러냐? 같은 길이를 가졌을 때 이 코사인 세타가 작아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타 값이 작아졌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얼라인이 잘 됐기 때문에 이제 이게 값이 커진 겁니다. 그러면 이게 각도가 예를 들면 여기 이렇게 이 위에 있는 어떤 점이다 라고 하면, 이거는 프로젝션 시켰을 때 거꾸로 원점으로 이제 프로젝션이 됐습니다. 즉 그러니까 프로젝션 되고 나서의 좌표값은 이제 0이 된 거죠. 그래서 그 프로젝션 되고자 하는 방향이 정해졌으면, 어떤 주어진 많은 점들을 이제 프로젝션 시켰을 때 그 어떤 점들의 그 이제 그 디렉션과 이제 방향이 거의 일치하게, 즉 이제 세타 값이 이제 그 각도가 굉장히 작으면 프로젝션 되는 그 결과값도 이제 일반적으로 커지게 되고요. 네, 이렇게 커지게 되고 네, 그렇게 커지게 되고 자, 여기서 지금 그러면 이 프로젝션 되는 저 좌표 값을 저희가 구하고자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밑변에 이제 이 빗변의 길이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곱하면 되는데요. 자, 이 코사인 세타는 이게 지금 요 내적의 어떤 그 중간에 참여하는 요 값으로 이제 나타내져 있고요. 그러면 이 코사인 세타는 얘만을 저희가 나타낼 때는 어떻게 나타낼 수가 있냐면, 이 위에서의 예제를 보시면 1 곱하기 3 플러스 2 곱하기 4, 이 내적을 이렇게 쉽게 구합니다. 내적은 디멘전별로 이렇게 곱해서 합을 하면 되는 거니까요. 이렇게 쉽게 이제 내적은 구하고, 이거를 예를 들면 각각의 이 벡터의 길이로 이렇게 나눠주면 이게 곧 저희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지금 저희가 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지금 큰 하이 레벨에서는 지금 저희가 하고 싶은 거는 저 점을 어떤 이 주어진 방향이 이렇게 되는 이 벡터로 이렇게 쭉 이렇게 되는 이 라인에 프로젝션 했을 때 이 점의 좌표를 구하고 싶은 것이고요. 이 점의 좌표를 저희는 이 두 개의 벡터가 돼 이제 내적을 통해서 어떻게 구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지금 저희가 이제 배워보려고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지금 하여튼 요때의 길이는 이제 2제곱 플러스 3제곱에다가 이제 코사인 세타다. 근데 이 코사인 세타는 이 벡터 2제곱 2,3 그 다음에 요 5분의 4 5분의 3 요 두 개의 벡터를 내적을 했으면, 그 내적을 했을 때에 저희가 이 코사인 세타를 나타낼 수가 있게 됩니다. 그 어떻게 나타내느냐, 바로 자, 이 코사인 세타는 자 지금 2와 3이라는 벡터와 저희가 이제 5분의 4 5분의 3이라는 벡터와 내적을 합니다. 네, 내적을 했으면 이 내적을 한 것에다가 2제곱 플러스 3제곱 루트, 그 다음에 이쪽 5분의 3 5분의 4 제곱 5분의
3의 또 제곱을 루트 취한 거로 나눠주면 되겠죠. 근데 지금 여기서 요만큼과 요만큼이 지금 약분이 됩니다. 그쵸? 그러니까 빗변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이 밑변의 길인데, 코사인 세타는 결국 이 내적을 저희가 구해놓고 그 내적을 이 빗변의 길이와 그리고 여기로 뻗어나가는 그 벡터 두 개의 길이로 나눠주면 되는데, 저 빗변의 길이가 어차피 곱해지고 여기 나눠지고 하니까 싹싹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요쪽에 있는 요만큼, 그러니까 내적이 되는 요 내적이 되는 요 프로젝션 되는 요 라인을 그 라인을 나타내는 그 벡터의 길이로 이제 그 내적을 나눠주고, 그렇게 하면 결국은 결국은 여기서 나타나는 요만큼에 해당하는 어떤 결과가, 이게 곧 저희가 프로젝션을 하고 했을 때 이제 그 프로젝션 라인을 따라서 만들어지는 새로운 좌표값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좀 두서가 없었는데, 그리고 시간은 또 이미 5분이 지나긴 했지만 어쨌건 이 프로젝션 됐을 때 좌표값은 저희가 내적을 통해서 구할 수가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보시는 이 어떤, 여기서는 제가 벡터의 방향을 사실 5,4 그러니까 5분의 4랑 5분의 3이라고 하는 이 두 개 벡터를 이렇게 이 두 개 좌표값을 이루어지는 벡터를 저희가 길이를 곱하면 이 길이는 이제 1이 됩니다, 사실. 그렇게 되면 이 벡터, 그러니까 이 내적이 되는 어떤 방향을 나타내는 그 벡터의 길이가 애초에 1이었으면, 애초에 1이었던 이런 스페셜 케이스를 생각해 보면 지금 이 경우에도 그냥 1이 됩니다. 그 결론적으로는 결론이 뭐냐? 그래서 결론이 뭐냐 하면 결국 내적, 이 두 개를 내적한 것이 요 점의 좌표가 되는 것입니다. 즉 이게 제가 아까 그냥 다짜고짜 썼던, 다짜고짜 어디에 썼을 거예요? 네, 여기 썼네요. 계속 좀 겹쳐져서 그렇지만 2 곱하기 5분의 4, 3 곱하기 5분의 3, 요 이제 말 그대로 2,3과 방향성을 나타내는 5,4, 5분의 4와 5분의 3, 요 두 개의 벡터를 그냥 내적을 시키면 그게 곧 요 점의 좌표가 된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면 자 이게 하여튼 2와 3이 저희의 오리지널 그 피처 벡터의 좌표값이고요. 그 다음에 5분의 4와 5분의 3이 저희의 어떤 그 방향을 나타내어주는 그 좌표값이잖아요. 방향을 나타내주는 벡터의 좌표값. 그런데 이 좌표값을 저희가 이게 A라고 하고 이 좌표값을 저희가 B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갑자기 저희는 AX1 플러스 BX2라는 식을 얻게 된 거죠. 즉 프로젝션을 시키는 그 방향 성분은 뭔가 어떤 우리의 디멘전 리덕션 알고리즘에 의해서 정해지고요. 그 다음에 그 방향 성분을 나타내는 어떤 좌표값을 길이가 1짜리의 길이가 1인 버전의 어떤 방향 성분을 나타내는 좌표값으로 저희가 설정을 하면, 그러면 결국은 그냥 심플하게 내적을 하면 그 방향으로의 좌표값이 그냥 다 얻어지게 된다는 것이 되고, 근데 그 내적이라고 하는 건 뭐냐? 내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방향 성분을 나타내는 어떤 좌표값이 A와 B라고 우리가 이렇게 한다면 큰 틀에서 하여튼 디멘전 리덕션 알고리즘이 저 A와 B 값을 결정을 해주고요. 그러면 결국 그 결정을 해준 A와 B를 저희는 심플하게 우리의 내적의 정의에 의해서 우리의 이제 오리지널 피처의 각각의 디멘전 값에다가 하나씩 그 이제 곱해주게 되는 셈이기 때문에 저게 그래서 1차식 혹은 선형결합이 프로젝션이라는 개념과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이 연결고리가 이 내적, 그리고 이 내적이 또 큰 틀에서는 이런 뭐 두 개의 벡터의 길이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곱한 거. 근데 하여튼 요거 곱하기 저거, 그러니까 그 여기서 보이시는 이 프로젝션이라는 것은 어쨌건 그러니까 수직으로 내린다라고 했을 때 이 밑변의 길이는 이 빗변의 길이 혹은 오리지널 벡터가 가지는 길이 곱하기 이제 코사인 세타, 요게 그 밑변의 길이이자 프로젝션 되고 났을 때 좌표값. 근데 이제 요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요 요소가 결국 우리의 내적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코사인 세타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런
좀 지저분하긴 합니다만 이게 내적을 통해서 좀 코사인 세타를 표현할 수가 있고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는 네, 내적이 곧 1차식이고 그 1차식이 곧 이제 프로젝션 됐을 때 좌표값을 나타내는 어떤 그런 관계를 가지게 되어서 이제 네, 내적을 하여튼 그렇게 이해를 해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내적을 나타냈을 때는 이런 어떤 1차식으로 이루어지는 이제 디멘전 리덕션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좀 뭐 여러 가지로 좀 뭐 복잡하거나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게 좀 더 만약에 공부를 하시고자 하면 뭐 공부를 하시기 싫을지 모르겠지만 뭐 저기 좀 이 선형대수 쪽을 좀 공부를 조금은 좀 시간을 두고 좀 그 토픽 자체에 대해서 공부를 만약에 하시면 지금 말씀드리는 이 전반적인 개념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자세하게 좀 또 잘 공부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건 그래서 여기서 또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는 뭘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 하면 데이터가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막 여러 가지로 뻗어져 있는 축을 이렇게 데이터에도 최대한 잘 뻗어져 있는 축을 찾고자 하는 것이 PCA라는 어떤 방식이고 그 PCA를 돌리면 결국은 이 어떤 가장 데이터가 잘 뻗어져 나가는 그 축을 저희한테는 주게 되고요. 그게 이제 결국은 이 각각의 포인트와 내적을 하게 되는 그 각각의 계수값 혹은 그 가중치 값을 결국엔 준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면 이 축이 그러니까 이 축이 뭐 키와 몸무게 이런 축이 아니라 아까 이미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이미지는 첫 번째 축은 1,1에서의 픽셀값, 두 번째 축은 뭐 예를 들면 2,1에서의 픽셀값, 뭐 이런 식으로 쫙 그 픽셀값들의 어떤 특정한 위치별로의 픽셀값이 저희의 디멘전으로 정의가 될 것인데 그 굉장히 큰 디멘전, 아까 여기서는 디멘전이 총 9디멘전에 살고 있는 어떤 피처 벡터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9개의 디멘전이 살고 있는 피처 벡터 상에서 데이터를 이렇게 점들로 콕콕콕 찍어 보았을 때 그것들이 그 중에서 데이터가 가장 그래도 메이저하게 이제 뻗쳐져 있는 그 축을 찾았으면 그 축은 결국은 9개의 디멘전에 결국은 저희가 할당하게 되는 내적의 측면에서의 각각의 어떤 가중치 값이자 그 방향을 이렇게 이야기해주는 그 방향을 결정해주는 어떤 그 이제 역시 9차원으로 이루어진 어떤 벡터 방향을 줄 것이고요. 그 벡터 방향이라는 게 결국 이런 5분의 4, 5분의 3과 같은 이런 방향을 PC로부터 얻어낼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보시면 자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이게 첫 번째 디멘전에는 뭐 5를 곱하고 두 번째 디멘전에는 마이너스 3을 곱하고 세 번째 디멘전에는 2를 곱하고 이런 식의 이제 가중치가 얻어졌습니다. 그러면 이것들이 하나하나가 이제 이미지 쪽에서는 그 각각의 이제 특정 위치에 해당하는 픽셀 값에다가 얼마를 곱해줘야 되는가에 대한 그 가중치라는 것을 의미를 하게 되고, 그렇죠? 그러면 그 가중치를 가지고요. 다시 저희는 이미지로 뭔가 복원을 하는 겁니다. 지금 무슨 소리냐면 5라는 값은 이 가중치라는 값은 이 5든 뭐 지금 마이너스 3이나 2보다는 그래도 절대값의 측면에서는 그래도 꽤 큰 값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큰 값은 큰 값대로 뭔가 이 해당하는 픽셀 자리, 그러니까 이 첫 번째 디멘전 혹은 이 첫 번째 디멘전의 값을 이제 큰 값으로 픽셀에 이제 큰 값으로 매핑을 시키고 마이너스 3은 뭐 좀 작은 값, 뭐 2는 더 작은 값으로 이렇게 매핑을 시키고 나면 그러면 이제 그때 얻어지는 어떤 그때 얻어지는 어떤 베이시스 벡터 혹은 그 프로젝션이 됐을 때 그 첫 번째 디멘전에 해당하는 어떤 그 가중치를 이제 다시 픽셀로 복원했을 때 이런 이미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PCA는 디멘전을 하나로만 줄이는 게 아니라 두 번째 축도 찾아주고 세 번째 축도 찾아주잖아요. 그러면 그 축을 각각을 이렇게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이제 비주얼라이제이션이 복원이 된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면 자, 이걸 가지고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의미는 뭐냐 하면요. 지금 이 축, 그러니까 첫 번째 축이 지금 5분의 4와 5분의 3이라는 축으로 이제 나타내어져 있는 이 첫 번째 축으로부터의 디멘전이 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디멘전으로의 값이 크려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축이 가지는 방향과 가장 그 이제 그 프로젝션 되는 벡터의 방향도 이 방향과 가장 잘 얼라인이 되어져 있으면 좋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게 좀 약간 이런 이야기인데요. 예를 들면 어떤 뭐 한 10,1 이라는 벡터와 내적을 했을 때에 만들어지는 값이 제일 커지려면, 이 값을 크게 만들려면 이 두 가지 값에다가 저희가 적절하게 값을 저희가 배분을 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과연 어디에 큰 값을 배분을 해야지 이 내적 값이 커질까를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이제 10이라는 어떤 큰 가중치를 가지는 값에 저희의 피처 값도 더 큰 피처에 그 해당하는 값을 부여를 하는 것이 더 이제 전체적인 값을 키우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그게 곧 무슨 말이냐면, 저희의 각도가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10,1은 이렇게 x축에 거의 깔려져 있는 방향이 될 겁니다. 그러면 저희의 피처 벡터도 역시 이렇게 x축은 굉장히 크고 y축으로의 값은 그렇게까지 크지 않았을 때, 즉 이거랑 같은 방향을 갖고 있을 때에, 그때 이제 어떤 그 내적 값이 제일 커지게 되겠죠. 그러면 첫 번째 축이 하는 역할이나 의미는 뭐냐 하면요, 첫 번째 축이 가지는 의미는 뭐냐면, 그 어떤 10,1이라는 그 패턴이 실제로 우리의 그 인풋 피처 벡터에 가장 어떻게 잘 나타내져 있는가, 어느 정도로 이 10,1이라는, 그러니까 첫 번째 디멘션은 크고 두 번째 디멘션은 크지 않다라는 이런 패턴이 얼마나 잘 나타내져 있는가를 찾도록 하는 그런 이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그런 측면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 이게 첫 번째 축으로의 어떤 디멘션을 만들어내는 어떤 그런 PCA 축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이제 그 개수 값을 이제 복원을 했을 때 이렇게 나타내진다는 것이고, 까만색에 해당하는 픽셀 값은, 그러니까 까만색은 값이 작은 거고요. 하얄수록, 더 밝을수록 값이 큰 어떤 가중치를 가지는 값입니다. 그러면 이게 곧 이게 뭐 약간 10,1 뭐 이런 관점에서 보면, 예를 들면 요 픽셀은 뭐 여기에 있는 픽셀보다는 더 큰 값으로, 여기에 있는 픽셀은 더 작은 값으로. 그러면 이제 이 어떤 프로젝션 되는 어떤 축이 있을 때, PCA 첫 번째 축이 있을 때 우리의 이미지가 이거랑 곱해지잖아요. 내적이 되잖아요. 각각의 이제 디멘전이 가지는 실제 그 픽셀 값과 여기에서 주어지는 가중치와 이렇게 곱해져서 다 합산이 되는데, 그 합산이 되어지는 그 프로젝션 되고 난 값이 제일 커지려면, 아까 여기서 보셨던 것처럼 이 개수가 큰 값에 내 픽셀 값이 역시 크면, 그러면 그 프로젝션 되는 값도 커진다. 혹은 그게 곧 아까 말씀드렸던 이 벡터의 방향과 내가 내 피처 벡터가 가지는 이 각도가 세타가 이제 제일 그래도 작아진다는 뜻이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거는 어디를 보는 거냐면, 이 디멘전, 그러니까 첫 번째 디멘전의 가중치 값이 이런 식으로 이제 복원이 되더라라는 말은 뭐냐면, 이 얼굴에 해당하는 부분에 이제 그 픽셀 값이 크면 클수록 이 축 첫 번째 디멘전의 픽셀 값이 더 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씀이냐면, 머리는 내가 이제 무슨 색깔인지 내가 안 보겠다. 그러니까 머리는 지금 곱해져 있는 가중치가 다 0에 가깝잖아요. 왜냐하면 이 이마 부분은 다 이제 까마니까요. 그리고 이제 얼굴 부분은 대충 다 하얗습니다. 근데 약간 이게 눈인지 뭐 이제 눈썹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약간 눈 부분은 제외하고 나머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의미를 생각해 보면, 저게 뭐냐면 얼굴이 얼마나 하얗냐를 나타내는 그런 디멘전입니다. 자, 그게 아까 그 키와 몸무게가 뭐 이렇게 정의가 됐을 때, 몸무게 빼기 키 플러스 100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가 디멘전을 정의를 하면, 이게 곧 의미는 뭐냐? 과체중의 정도, 그러니까 몸무게가 키에 비해서 얼마나 크냐를 나타내는 그런 값이라고 생각을 했다면, 이것도 그런 의미를 비슷하게 생각해 볼 수가 있고, 이거는 첫 번째 디멘전은 이제 뭘 나타내느냐, 이 얼굴에 해당하는 이제 전체적으로 피부 톤이 어떻게 되느냐. 그다음에 이 두 번째 디멘전을 보겠습니다. 이게 두 번째 디멘전의 이제 베이시스입니다. 그럼 두 번째 디멘전은 뭘 추출하는 걸까를 생각해 보시면, 이거는 밝은 이미지가 다 어디에 분포가 되어져 있냐면, 약간은 이 좀 머리 부분에 되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머리 색깔이 얼마나 밝으냐를 이제 디텍트를 해주고 있는 필터가 됩니다. 그럼 이거는 뭐냐? 이거는 뭘까요? 이 네 번째 얘는 뭘까요? 이거는 이제 이쪽은 어둡고 저쪽은 좀 밝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얼굴에 사진을 찍었을 때 좀 뭔가 이제 좀 이 오른쪽에서,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조명이 좀 밝게 비추어진 그런 어떤 사진을 찾아주는, 그런, 그러니까 오른쪽에서 조명이 얼마나 이제 좀 세게 비추었는가를 찾아주는 그런
값을 또 정량적으로 뽑아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피처 익스트랙션, 그러니까 피처를 추출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곧 픽셀 하나하나가 다 개개인별로 하나하나씩 이렇게 다 각계적으로 이제 정보가 있었지만 이 정보들로부터 저희는 좀 더 의미 있는 정보를 추출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이렇게 다 흩어져진 어떤 픽셀 값들이라는 굉장히 로우 레벨의 정보들로부터 그 픽셀들을 조합을 했을 때, 예를 들면 그 사진의 어떤 조명이 어떤지, 머리 색깔이 어떤지, 얼굴의 피부톤이 어떤지, 이런 조금은 더 하이 레벨의 피처들을 혹은 정보들을 이런 식으로 추출을 해주는, 그리고 그거를 곧 이런 리니어 디멘전 리덕션, 혹은 그게 곧 이제 기하학적으로는 아까 좌표 평면에서의 프로젝션이라는 어떤 개념으로 다 이렇게 연관이 되더라라는 형태로. 네. 질문 있으신가요, 여기까지? 네. 뭐 좀 뭐 여러 가지로 어려우셨을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뭐 네. 네, 하여튼 그렇고요. 일단 시간이 돼서 지금 일단은 네, 요렇게로 일단 하고요. 그 퀴즈는 저희가 어디로 지금부터 이제 퀴즈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쉬는 시간 가지시고 10시부터 퀴즈를 보셔도 좋고, 아니면 지금 하시고 뭐 10시부터 쉬는 시간 가지셔도 좋고요. 그래서 그 다음 이제 그 김창호 교수님 수업이 아마 10시 15분부터 이제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퀴즈는 이제 코드는 이제 KUBIG 그다음에 5678입니다.